안녕하세요. 부어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적 관련 소식이 최근 들어선 다소 그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맨유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다른 팀들도 이제 김민재 선수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맨유가 최근 모나코 센터백인 디사시엇, 아약스 센터백인 팀버 등과 연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맨체스터 지역지에서 기록을 비교하면서 김민재에 비할 수 없다라고 평가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소식들을 조금 종합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랑스 매체죠. 풋메르카토에서 6월 11일자 기사로 뉴캐슬과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첼시가 맨유 영입 타겟인 김민재를 노린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해당 보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맨유가 이제 김민재 측의 영입 의사를 표명을 했으나 현재 그 협상은 보류 상태다. 아직까지도 인수 작업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결국 카타르 자본이 맨유를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13일자에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니까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뉴캐슬이 김민재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슈크리니아르를 영입한 파리도 김민재 영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민재에게 파리가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다. 파리는 김민재를 원하지만 김민재는 파리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첼시는 센터백이 많지만 그럼에도 김민재 영입을 욕심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풋메르카토의 보도를 이어받아서 영국의 대중지인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 내용은 이제 풋메르카토 내용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맨유의 느린 협상으로 인해 김민재 이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견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는 김민재 영입을 결국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도 못 나가고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다 보니까 김민재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만 뉴캐슬은 다르다. 즉 맨유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뉴캐슬에게 하이제킹 당할 수 있다라고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론지인 레키프에서는 6월 8일자에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실패 시에 플랜 B로 모나코 센터백인 디사시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타겟은 김민재라고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이제 레키프 내용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SNS에다 적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6월 12일자에 맨유 이적설에 여러 차례 연결됐었던 아약스 센터백인 팀버가 네덜란드 방송국 SBS 6번 채널에서 밤 9시 35분경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판다흐 인사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약스에 남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난 지금 아약스와 대화 중이 아니다. 내 에이전트가 아약스와 몇 번 좋은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은 아무 대화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적 가능성을 시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팀버 같은 경우는 디사시보다도 조금 더 경쟁이 될 수도 있을 법한 게요. 일단 테나흐 감독 밑에서 아약스에서 같이 뛰면서 아약스의 돌풍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었고요. 또 심지어 2022년 6월에 맨유가 팀버 영입을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적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덜란드 기자인 이제 마르셀 판데어 클란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이적이 결국 불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거였냐면요. 파날이 이제 팀버한테 만약에 맨유를 가게 되면은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팀버 네가 맨유에서 매주 뛰지 못한다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팀버의 이적이 불발됐었거든요. 월드컵에 뛰기 위해서 말이죠. 참고로 파날 감독은 당시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이었고 과거 맨유 감독이기도 했었죠. 물론 맨유와 조금 안 좋게 결별하긴 했었지만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이제 6월 13일자로 커트 옵사이드에 이제 투데이스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이적 관련된 얘기들을 글을 남기는 게 있는데요. 맨유 관련된 세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팀버의 상황은 아약스에서 힘든 시즌을 보낸 후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1년 전 맨유와 가까워졌지만
같은 클럽에서 같은 포지션의 선수를 2명이나 영입하는 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다른 전략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맨유가 아약스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그리고 팀버 2명의 센터백 영입을 시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영입을 했는데 팀버까지 데려가게 되면은 그럼 아약스랑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팀버를 영입을 결국은 포기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맨유가 다시 팀버 영입을 위해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김민재와 디사시 같은 다른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리버풀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요구 가격도 중요하고 아약스가 팀버와 장기 계약을 체결 중이기에 이적료를 통제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길게 잡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약스에서는 거액의 이적료를 부를 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맨체스터 이브닝에서 디사시가 이제 맨유 이적설이 보도가 레키프에서 나왔을 때 김민재와 디사시의 기록을 비교를 했고요. 팀버가 아약스를 떠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김민재와 팀버의 기록을 비교해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디사시와 김민재의 기록을 비교한 거를 보면요. 김민재가 실점도 24실점으로 56실점의 디사시보다 절반 이상, 그러니까 뭐 디사시가 2배 이상 실점을 더 많이 허용했고요. 물론 뭐 이 실점 부분은 팀 전체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뭐 김민재 선수의 뛰어난 수비가 나폴리를 짠물 수비로 이끌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아예 뭐 이 기록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무실점 경기 수도 김민재 선수가 14경기인데 반해 디사시는 9경기. 90분당 태클도 김민재가 1.7회인데 반해 디사시는 0.9회. 즉 김민재 선수가 2배 가까이 많은 거죠. 또 이제 90분당 클리어링도 김민재가 3.6회인데 반해 디사시는 3회. 김민재 선수가 0.6회 더 많고요. 그나마 90분당 슈팅 차단은 디사시가 0.9회로 김민재 선수의 0.8회보다 0.1회가 많긴 해요. 하지만은 이건 뭐 동일한 수치라고 봐도 되고, 또 이제 90분당 공중볼 승리 횟수가 김민재 선수 2.8회, 디사시 2.7회,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김민재 선수 91%, 반면에 디사시 선수는 83.3%. 이렇게 기록 비교를 올리면서 아예 글을 적은 거죠. 명백한 승자가 있다. 바로 김민재가 명백한 승자라는 소리인 거죠. 팀버와의 기록 비교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김민재 대 팀버. 통계는 맨유가 영입을 우선시해야 할 선수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테나흐 감독은 팀버에 대한 작년의 관심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즉 작년만큼이나 팀버를 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탑 타겟인 이유에 대해서 스탯으로 비교를 한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스탯 면에서 둘이 매우 유사하다. 실제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요. 패스 성공률이라던가 태클 승리 횟수라던가 90분당 볼 터치 숫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작년에 테나흐 감독이 팀버를 영입하려고 했고 그리고 올해는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하는지를 이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테나흐 감독은 후방 빌드업을 잘하는 센터백을 선호하니까요. 그런데 명백한 차이가 3가지 통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첫째, 슈팅 차단이 김민재 선수가 36회로 23회의 팀버보다 13회가 더 많고 반면에 파울 숫자는 김민재 선수가 30회로 36회의 팀버보다 6개가 더 적다. 심지어 김민재가 한 경기를 더 뛰었음에도 말이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공중볼 획득 횟수가 김민재 선수가 91회로 팀버 45회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러면서 프리미어 리그는 수비수에게 신체적 경합을 많이 요구함과 동시에 반칙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바로 맨유가 김민재를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세 부분에서의 차이가 팀 차원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영입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한 건데요. 김민재 선수는 일단 뭐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옵타의 그래프인 건데요. 90분당 패스 숫자가 75.1회로 세리에 A 전체 1위였죠.
그리고 전체 패스 기록도 2,547회로 가장 많았고요. 또 이제 볼 터치 숫자도 3,173회로 세리에 A 전체 1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패스 성공률도 91%로 상위 5인 중에서 나름 그래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로보트카 94.2%, 그리고 슈크리니아르 91.7%, 라흐만이 91.4%, 그리고 김민재 91%인 건데 로보트카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드리블 돌파 허용 횟수가 단 5회로 유럽 5대 리그에서 35경기 이상 출전한 수비수들 중에서 가장 적은 드리블 돌파를 허용했습니다. 상당히 빈틈이 없는 수비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죠. 상대한테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은 거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의 공중볼 승률은 63%로 100회 이상 공중볼을 경합한 선수들 중에서 해당 승률에 도달한 선수가 세리에 A 전체 8명에 불과합니다. 후방 빌드업에도 강점을 보였을 뿐 아니라 단단한 수비와 높은 공중볼 승률을 자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스포츠키다라는 매체에서는 현 시점 28세 이하 세계 최고 수비수 5인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중 김민재 선수가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나폴리에 합류한 이후 김민재는 팀의 계시와도 같았다. 빠르게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고 이번 시즌 팀 성공의 핵심이었다. 그는 올해의 세리에 수비수로 선정됐다. 그의 플레이는 전문가와 팬들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판다이크와 라모스 같은 세계 최고의 센터백들과 비교되고 있다. 인상적인 수비 기술과 후방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그를 귀중한 자산으로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 유벤투스 전성기 때의 미드필더였던 타키나르디도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요. 이게 그 키스키스 나폴리에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라디오 꼴이란 채널에 나와서 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유벤투스 선수 시절에 많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는 지단과 네드베드, 델피에로 같은 선수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즉 그들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라고 하면서 선수들이 바로 차이를 만든다. 나폴리도 바로 선수들이 차이를 만든 것이다. 선수들 덕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시멘 그리고 그 다음엔 김민재가 어떻게 하는지 모두가 봤다. 챔피언들이 팀을 바꾼다. 김민재는 세리에에 입성한 첫날부터 외계인처럼 보였다라고 극찬을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나폴리 지역지죠. 그 일 마티노에서 김민재가 맨유와 연봉 협상에 합의를 봤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칼초 메르카토에서 인용 보도를 한 건데요. 해당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맨유 쪽에서 김민재에게 900만 유로, 하나 약 124억의 연봉을 제안을 했고 이를 김민재 측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대신 나폴리는 김민재의 대체자로 전 피오렌티나 선수이자 현 페에노르트 수비수인 다비드 한츠코 영입에 나설 것이다. 한츠코의 이적료는 2,300만 유로, 한화 약 320억으로 거론되고 있고 나폴리는 1,800만 유로, 한화 약 250억에 영입하고 싶어 한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건 뭐 현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는 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고 또 이제 7월 1일 이적 시장이 열리면은 맨유 이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뭐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보다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현재는 7할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변수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직 7월 1일까지는 15일 이상 남아있기도 하고요. 과연 이 사이에 김민재 선수 관련한 또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나오면은 또 한준TV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